윈키와 꼬알라의 IT right now. 예. 네. 클라우드 두 번째 시간이죠. 예, 시간이 오래 걸렸죠. 예. 사정이 많았습니다. 추석 연휴도 있었고요. 추석, 그렇죠. 예, 추석 때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집에서 열심히 건담 만들었습니다. 아, 전 이번에 예. 목숨 걸고 부산 갔다 왔죠. 불타 타고 갔다 오셨다는. 예. 볼타죠. 아, 볼타가 아니라 볼트. 볼트 타고 갔다 오셨다고. 예. 그다음에 하루는 일주는 또 우리 PD님이 지병에 걸리셔가지고. 그렇죠. 예. PD 선생님의 예. 빠른 케어를 빕니다. 기원합니다. 예. 지금도 앞에서 허리 만지고 계시는데 움직이실 수가 없다 그러시죠. 불치병이죠. 예. 큰일 났습니다. 이제 캐로로님 돈 많이 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그 클라우드의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번 시간에 뭐 얘기했는지 기억나세요? 다른 분들도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 한번 해주시죠. 마이크 한번 손을 치시고요. 저번 시간에 그 얘기했었죠. 그 클라우드의 세 가지 그 인프라스트럭처 에서 서비스라 그래서 이아스라고 했습니까? 그다음에 플랫폼 에서 서비스에서 파스.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에서 서비스 또는 뭐 소프트웨어 에서 서비스라 부르는 아스와 사스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이아스에는 이제 플랫폼에 대한 하드웨어라든가 버추얼 인스턴스 얘기를 했었고요. 호스팅을 클라우드로 올리는 그렇죠.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파스는 어플리케이션을 제외한 컴퓨터 모든 영역. 뭐 버추얼 인스턴스 위에 운영체 설치하고 운영체 위에 프레임워크가 있어서 그 프레임워크에다 뭔가를 콜을 했을 때 리턴이 돌아오는 형태.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그거를 개발 플랫폼이라고 얘기해요. 윈도우 애저라고 부르고 부르는 그쪽이죠. 그다음에 사스는 너무 많아가지고 뭐 웹메일, 메신저, 뭐 기타 등등. 나죠, 뭐 나머지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되어 있는 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뿌듯한 코멘트를 줬던 게 모 분께서 그냥 쭉 듣고 있으면은 정리하는 데는 되게 좋다. 옛날에 그 윈키와 꼬알라의 그 윈도우 7 만담 시리즈는 좀 재미나 아니면 기술 위주였는데 얘는 좀 이제 어떤 얘기를 트렌드 위주로 좋다라고 해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은 제가 생각에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닫힌 클라우드와 열린 클라우드. 그렇죠.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표현하죠. 프라이빗 클라우드. 세 번 발음해 주십시오. 발음하기 힘들어요.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 두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뭐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는 열려 있는 형태가 바로 오픈되어 있는 형태가 퍼블릭 클라우드라면 그쵸. 보통 우리가 데이터 같은 걸 외부에 놓는 걸 별로 꺼림직하게 생각하는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기업들은 전통적으로 이제 동아시아 국가들이 자기 데이터를 남이 갖고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기업 내부의 클라우드를 구축해서 기업 내부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쓰게끔 그렇죠. 누군가를 위해서만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이제 대기업에서 전산 관련된 업체에서 자세 이제 뭐 이렇게 계열사라든가 이런 쪽으로 그렇죠. 뭐 국내에도 대기업 많잖아요. 많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네들 자사의 데스크탑을 자사의 갇힌 그룹 프라이빗 클라우드 안에 집어넣어놓고 그걸 위해 서비스를 하겠다. 실제로 뭐 비슷한 사례가 국내에서도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많이 나왔고 뭐 최근에 많이 발표됐더라고요. 그다음에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뭐 별도의 새로운 프로그램이 필요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걸 뭐 그대로 가져가는 서버가 필요하면은 윈도우 서버 거기에 연결해서 개발하려면 비주얼 스튜디오 그렇죠. 그다음에 뭐 가상화가 필요하면은 하이퍼V 이런 식으로 해서 자사 안에다가 클라우드를 가장 큰 그런 장점이라면 기존에 있는 자원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 그것도 있고 자사에 맞는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는 거죠. 쉽게는 선생님께서 MSN 메신저 밑에다가 윈키 이런 로고를 넣고 싶다. 넣어줄까요? 안 넣어줄까요? 당연히 안 넣어주죠. 그랑 똑같이 자사의 서비스를 한다면 자사가 그룹을 만들 때 이거를 먹그룹을 만들지 조각그룹을 만들지 뭉개그룹을 만들지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게 그러려면 회사 내에 그룹 전문가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거꾸로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뭐든지 다 자사에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가 있고 유지보수 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럼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면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로 퍼블릭 클라우드 쉽게는 이제 윈키쌤이 회사 하나 차렸어요. 뭐가 필요하죠? 메일 서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간단한 뭐 회사에 소개를 올릴 웹 서버도 필요하고요. 근데 지금까지 이걸 다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쉽게는 친구한테 내가 10만 원 줄 테니까 와가지고 서버 좀 만들어줘 이런 얘기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그냥 쉽게는 그냥 우리 HOT 메일을 쓰시든가 아니면은 뭐 웹 서버는 모 업체 호스팅을 맡긴 이런 식으로 외부에 있는 자원을 사용하는 것을 퍼블릭 클라우드로 이때쯤 되면 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다 호스팅해서 쓰면 IT 프로들은 어디로 가는가? 그 얘기 요새 많이 하시죠. 네네. IT 프로분께서 뭐 IT 프로는 나가서 소를 키워야 되는가?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아까 소 얘기 누가 하시던데 저희 팀이 방금 전에 생일장치인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결국 봤을 때는 외부로 나가더라도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은 계속 필요하고요.
그 외부로 나감으로써 IT 프로가 지금 회사 안에서 일을 하지만 조금은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그 제가 이제 후에도 말씀드렸는데 모든 게 다 외부에 있는 게 답이 아닐 수도 있죠. 네. 예, 오늘 이제 많은 매체에서 얘기를 했었지만 클라우드의 장점은 기술이 새로 나왔다는 게 아니라 메뉴판이 좀 커졌다는 게 되게 환영을 할 만한 요소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시간에 짜장면이랑 짬뽕밖에 못 먹었는데 이제는 짬짜면이 나와가지고 원하는 걸 선택해서 먹을 수 있다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보통 이때까지 IT 역사를 보면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뭐 기술이 하나 없어질 수는 있지만 네. 새로운 시장이 항상 새로운 게 뭔가 나왔을 그렇죠. 때 예. 확장돼 나가는 그런 그렇죠. 개념이 그리고 많죠. 요새는 이제 철다가 믿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새로운 기술이 나오더라도 그 기술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기술들에서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한 거, 있어야 되는 것들이 추가가 되면서 기술이 새롭게 발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가 나왔다고 새로운 걸 공부해야 된다. 뭐 내 자리가 없어진다. 이게 아니라 자신이 한 것이 조금 더 발전해서 이제 클라우드라는 새로운 단어로 나타나게 된 것이고 클라우드를 까보면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것들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금 뭐 서버 관리 잘 하시던 분들이 네. 클라우드 한다- 시대에도 역시 강자가 될 거라는 그렇죠. 예. 제 생각은 그렇죠. 그런 이제 기반에 생각이죠. 튼튼히 계신다고 한다면 뭐 계속 예를 들었지만 클라우드라고 해서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일단 인프라적으로는 아까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서비스 이러면 제가 버추얼 인스턴스 얘기를 드렸잖아요. 당연히 뭐가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요? 가상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가상화가 뭐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라 윈도우 서버 안에는 하이퍼V라고 있고요. 그 밑에 네. 또 뭐 그리드 컴퓨팅 이야기도 뭐 여러 가지 들었을 스토리지도 거고. 요새 뭐 버추얼 스토리지 기술이 있고 그다음에 네트워크에서는 VLAN이라고 부르는 기술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단어들이 시장의 단어와 합쳐져서 좀 이쁜 단어가 됐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죠. 뭔가 이렇게 새로운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단어를 붙인 것일 뿐이지 예. 새로 나온 기술은 아니라는 예,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랑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그런 면에서도 내가 내 걸 쓸 것이냐 그리고 내가 내 걸 만들어서 누군가를 위해서 제공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밖에 있는 걸 내가 그냥 손쉽게 쓸 것이냐. 자, 그럼 얘기가 굉장히 많이 확장됐는데 예. 하나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아요. 정리 한번 해보시죠. 퍼블릭과 예. 프라이빗을 나누는 가장 큰 기준점이 뭘까요? 일단 그걸 서비스하는 기계가 나한테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쉽게는 이런 셈이죠. 누가 그런 얘기했는데 그 전기를 계속 끌어다 쓸 것이냐 아니면 우리 회사가 이 전기가 끊어질 때 대비해서 발전소를 지을 것이냐. 그래서 때 발전소를 우리 집안에 지어서 그 전기를 우리가 쓰는 것을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누군가 제공하는 전기를 쓰는 것을 퍼블릭 클라우드. 방금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왔는데 그 실제로 퍼블릭하고 프라이빗하고 이 사이에서 스위칭 해줄 수 있는 예. 그런 기술들도 이미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요새 클라우드 시대에 놓치기 되게 좋은 팩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클라우드니까 모든 게 다 클라우드로 가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아까 제가 메뉴판이 넓어졌대서 계속 짬짜면 먹으면 나중에 짬뽕도 먹고 짜장면도 먹고 싶지 않습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지금까지 우리나라 뭐 우리가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는 역사 자체가 시소의 연속이잖아요. 많이 예를 저희 팀에서 들지 않습니까? 세탁기가 세탁소가 나왔다 세탁기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시피 용도에 맞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둘 사이를 스무스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기술이 분명히 필요해졌다는 거죠. 그렇죠. 윈도우즈 애저에도 예. 보면 로컬에 있는 시스템하고 예. 클라우드에 있는 시스템하고 사이에서 간단하게 스위칭하는 것만으로도 시퀄레저도 마찬가지예요. 시스템을 예.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리고 시퀄레저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갖고 있다가 그다음에 필요할 때는 안전하게 VPN 커넥션을 통해서 시퀄레저를 올렸다가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최근에 봤더니 저 이제 비포스라고 해서 이제 메일 서비스랑 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협업 서비스가 들어가 있는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 익스체인지 서버 서비스가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메일 서비스 하면은 항상 우리 회사 안에서 메일을 돌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 있더라고요. 보험업계 같은 경우는 보험 설계사분들이 워낙 자주 돌아다니시니까 메일 주소를 발급하는 게 버전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구름으로 보내고 그다음에 자사의 내부에서 내근하는 분들은 내부 메일 서버를 쓰는데 이 둘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필요할 때 설계사분이 내근직으로 바꿀 수도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거에서 다 메뉴를 제공하죠. 그렇죠. 특히나 또 외부에 정확하게 따지면 그 주로 밖에 계신 분들은 자사 직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숫자를 예측하기 힘들 때는 클라우드로 보내버리죠. 그렇죠. 예. 확실하게 고정되어 있는 인원수에 대해서는 자사의 서버로 그쵸, 예, 그쵸. 운영하고. 예, 그래서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마이크로소프트는 작년 초에는 클라우드라는 단어보다는 S+S라고 기억하시죠? 그쵸. 소프트웨어랑 그 서비스가 얘기를 먼저 꺼냈죠. 예, 네. 공존할 수 있을 공존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관련된 동영상이 벌써 몇 년 전 예, 동영상이 맞죠.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땐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답이냐, 퍼블릭 클라우드가 답이냐라고 했을 때는 제일 중요한 건 데이터가 내가 어디다 놓을 것이냐, 내 데이터를. 그리고 내가 내 데이터를 외부로 놔도 상관이 없다. 뭐 대표적으로 오늘 신문에 많이 났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모 자동차 회사가 미국에서 뭐 런치를 해야 되는데 자동차 런치했는데 그런 경우가 서버 관리는 제일 답답하거든요.
서버를 어디에 놔야 될 것이냐. 그렇죠. 또 로드 밸런싱도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또 이제 사람은 항상 예측할 때 가장 최고치를 예측을 하잖아요. 근데 최고치만큼 또 안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대박을 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 IT 자산만큼 감가상각이 굉장히 심한 제품도 없어요.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요새는 뭐 카펙스 컨셉이라고 그래서 옛날에 이런 식이죠. 지금 뭐 투자 비용을 위주로 기업이 봤었는데 이제는 오펙스라 그래서 운영 비용, 오퍼레이션 익스펜스 컨셉으로 바뀌어서 쓴 만큼 내고 싶어하는 컨셉으로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그렇죠. 것도 이제 클라우드가 필요로 하게 된 계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기업 내 부채를 네. 최대한 안 그러니까 투자를 적게 얘기죠. 그쳐요. 그러니까 비용 지출에도 줄이고 그러면서도 자기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방안들. 그래서 이제 그런 컨셉에는 지금 클라우드가 딱 들어맞는 딱 들어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행하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도록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다 공존해서 용도에 맞도록 선택할 수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클라우드의 몇 가지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은 기본적으로 확장성. 예. 그리고 또 아까 한참 얘기를 했었어요. 예, 탄성이라고 탄성. 예, 엘라스틱 예. 아, 네. 샴푸 이름인 줄 예. 알았거든요. 엘라 뭐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분이 얘기하시는 미터 바이 유스라 그래가지고 쓰는 만큼 돈을 내야 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클라우드를 구축하는 하드웨어는 쉐어링 되고 있어야 돼. 쉐어드 하드웨어. 그다음에 서비스여야 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단어죠. 인터넷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 그렇죠. 예. 공개되어 있는 예. 인터넷 기반으로 하고 그렇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스케일러블, 엘라스틱, 서비스, 그다음에 인터넷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미터 바이 유스, 그다음에 쉐어드 하드웨어. 자, 그럼 앞으로 이 전체적인 이 클라우드 시장은 점점 확장돼 나갈 거라고 누구라도 생각을 할 텐데요. 그렇죠. 그 속도가 중요할 것. 예. 속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클라우드가 모든 걸 다 대체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분명히 클라우드도 필요한 시장이 있고 그 시장을 정확하게 잘 공략해서 굉장히 빠르게 등장을 한 것 같고요. 이 클라우드가 계속 발전할 거냐, 당연히 기술이 더 발전하겠죠. 근데 요새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이미 클라우드의 기술은 성숙기에 이르렀다. 이런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클라우드가 더 발전해야 된다라는 분도 계시는데 일단 급하게는 요새 뭐 클라우드 자체가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 컨셉에서는 자리를 잘 잡고 있다. 그래서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먼저 발전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또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클라우드라는 단어가 네. 소화처럼 너무 빨리 늙었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저기서 다 쓰고 있거든요. 네. 근데 쓰는 사람들마다 자기만의 클라우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 누구나 그렇죠. 공감하는 내용이죠. 뭐 서버를 팔기 위한 클라우드,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팔기 위한 그렇죠. 클라우드. 예. 보는 관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틀리기 이제 때문에. 근데 결국에는 공통적인 몇 개의 단어들이 아까 정리된 그런 단어로 표시가 된다는 그렇죠.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1편에 거쳐서 되게 오랜 텀이 있었지만은 저희는 될 수 있으면 마이크로소프트 단어가 아닌 시장의 단어에서 클라우드, 아스, 이아스, 파스, 아스. 그다음에 또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퍼블릭과 프라이빗. 그 단어들은 반드시 기본적인 단어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시스템 앞서가 있는. 그래, 선택권이 넓다는 게 굉장히 그렇죠. 좋은 것 같아요. 예. 안 되는 게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서비스로 놓을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 쓸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인프라스트럭처, 파스, 그러니까 플랫폼, 어플리케이션을 다 할 수 있고요. 우리 집 안에 둘 수도 있고 밖에다 둘 수도 있고. 원하는 대로 다 맞춰줄 수 예. 있는 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현재 그래도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 해온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벤더들보다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는 컨테이너 채로 파는 예, 클라우드. 윈도우 에저 이제 네. 어슈런스라 그래가지고 그 관리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는데 실제 컨테이너를 우리 회사 안에다 두고 싶을 때 그렇죠. 아직 정확하게 어떤 계획이 100%다 발표한 건 아니지만은 네. 그런 형태로까지도 제공해 드릴 수 있다. 그런 거 있으면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예. 컨테이너 하나만 갖다 주세요 하면 컨테이너 갖다 놓으면 거기서 클라우드가 요새 시작됩니다. 데이터 센터가 그래 컨테이너 형태로 되어 있어서 가지고 와서 그냥 전원만 꽂으면 바로 운영에 쓸 수 그렇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장소 같은 거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굉장히 탄력적으로 운영도 가능할 네. 것이고요. 자, 이제 오늘 대화는 여기서 마무리했고요. 예, 제가 지금 앞에서 벌써 이제 우리 그 PD님께서 어디 아프시다고 들어누워 계시다 일어나셔서 빨리 끝내라고 네네. 말씀하시죠. 방송 일단 분량은 채운 것 같아요. 예, 이제. 이틀 두 번에 걸쳐가지고 클라우드 얘기에 대해서는 정리를 좀 해드린 것 같아요.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뭐 윈키쌤 블로그라든가 아니면 제 블로그에서 질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주에 또 해야죠. 한 주 더 찍으셔야 우리 오래 쉬었으니까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서 연타로 또 예, 클라우드? 예. 클라우드 아니죠. 이제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와야죠. 예. 다음 주제는 뭘 해볼까요? 다음 주제는 한번 예, 댓글도 좀 받아보고 생각을 좀 해보시죠. 하시는 예죠. 여러분들의 예. 댓글이 힘이 예. 됩니다. 예. 마지막 제가 클로징을 어떻게 네. 해야겠어요? 못하겠어요. 좀 클로징 해주세요. 네. 앞으로 계속 지켜봐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제로 계속해서 준비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